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치수 보조 기호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치수를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배치 방법이 나오면서 이제 공차가 어떤 식으로 내가 치수 기입을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누적 공차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 공차를 내가 어떻게 인정하는 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했죠. 이제 케이스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치수 보조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치수 보조 기호의 종류가 나와요. 이 종류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도 있고 모르는 내용도 이제 조금 생소한 내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좀 깊게 하신 분들은 전부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정리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작성해 놓은 요 표에 전부 다 이제 KS 규격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KS 규격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기호에서 특징까지. 실제 KS 규격엔 특징까지 써져 있고요. 요 캐드에서의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별도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KS 규격엔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유명한 기호죠. 파이입니다. 파이. 이걸 파이라고 읽죠. 파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름, 그 치수가 지름에 해당한다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파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솔직히 KS 규격에 나와 있는 저 치수 보조 기호에 대한 이제 저 설명 특징은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신경 써서 봐라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말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써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적당히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라. 어쨌든 이제 정의되어 있는 건 원통 형체의 지름으로 나타내는 원주 형체, 원통 형체 또는 지름으로 나타내는 원주 형체를 얘기한다. 그냥 원이란 얘기죠, 뭐. 예. 어쨌든 이제 원의 치수를 표시해 줄 때 이제 지름 기호를 사용을 한다. 일단은 이제 저 파이라는 걸 이제 캐드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DDI, 이게 디아미터죠. 디아미터. 그래서 DDI로 기입 시 DDI는 단축키입니다. 풀 명령어가 이제 디아 METER 이렇게 되죠. 상당히 길어요. 어차피 뭐 치수에 관련된 명령어들은 전부 다 길고요. 예. 그래서 저 풀 명령어를 다 외우기가 좀 어려운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거 실무에서 사용을 하시려면 웬만하면 풀 명령어를 다 외우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물론 요새는 캐드가 자동 완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적당하게 이렇게 막 쳐도 이제 저렇게 자동 완성 기능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요새 버전 쓰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저 자동 완성 기능이 없는 옛날 버전 같은 경우는 풀 명령어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왜 외워야 되냐면 이게 이제 실무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DDI잖아요. 그래서 이제 DDI 치고 엔터를 치면은 저 dim 디아미터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른 사람 자리 가서 작업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자리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DDI 땅 치면은 실행 안 돼. 그러면 이제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이제 단축키를 커스터마이징 했다는 얘기죠. 자기 특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단축키를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본 거는 이제 숫자 키에 할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 치고 엔터 치면 DDI, 2 치고 엔터 치면 DAL, 이런 식으로. 1 치고 엔터 치면 DLI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다. 그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저 치수 기입 명령은 길어도 좀 실무에서는 외워두시는 게 좋다. 남의 자리 가서 작업을 하려면. 안 그러면 이제 위에서 이제 아이콘으로 꺼내서 써야겠죠. 근데 아이콘으로 꺼내서 쓰는 거는 작업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을 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DDI를 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여기서 원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원의 지름이 잘 기입이 되고 클릭해서 내려놓으면 앞에 파이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DDI를 통해서 내가 원의 지름 치수를 기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냥 바로 기입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의 지름 치수를 이제 이렇게 원이 보이는 데다 잘 기입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의 정답지들, 답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원의 지름을 여기다 기입을 안 하고 이렇게 기입하죠. 여기서는 이제 원이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기입해야 돼요? DLI 해가지고 이제 요 끝단에서 요 끝단까지 클릭을 하고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럼 이제 파이가 자동으로 안 붙어요. 그럼 이제 파이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차피 여기도 파이 별도로 내가 붙여야 되면 귀찮으니까 그냥 다 원이 보이는 데서 무조건 기입을 하면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기입을 하면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되게 위험한 치수 기입이에요. 일단은 물론 이제 이게 위험한 치수 기입이라고 하는 거는 작업자가 도면을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는 게 전제가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도면 그리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럼 걔가 꼼꼼하게 안 본 건데 걔 잘못이죠? 라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치수를 기입할 때 작업자를 조금 배려해 주는 마음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앞서서 작업자를 너무 배려하는 강사들 아니면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한테 뭐라고 했지만 이게 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웬만하면 작업자를 고려해 주는 게 좋아요.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요새 강사님들이 그게 너무 과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무조건 고려해야 돼라고 말하시는 분들. 치수의 공차라든가 그런 개념과 상관없이 얼토당토하게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거는 공차 개념이 이렇게 적용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작업자를 고려한다고 그렇게 추가적으로 뭐 치수를 기입해 준다. 뭐 그걸 마치 자랑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얼토당토하는 얘기, 기준과 벗어나는 얘기지만 이거는 기준과 벗어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작업자가 저렇게 보면 실수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된다면 그럼 작업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기입을 해줘야지라는 거예요. 이제 아마 이제 여기 작은 치수나 아니면 가장 큰 치수 같이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치수들은 실수할 확률이 거의 적어요. 적은데 이제 실수 확률이 높은 거는 여기 이제 25, 28 이런 거거든요. 여기 이제 25가 이제 가장 작은 구멍이잖아요. 이 구멍을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 저거를 도면을 잘못 좀 꼼꼼하게 안 보면 실수로 저 25의 원을 뭘로 보냐면 요 둘팔로 봐요. 이렇게 기입하면 둘팔로 봐가지고 어떻게 버리냐? 둘팔이 여기죠. 여기가 둘팔이니까 원래 이제 이 구멍으로 뚫어야 되는데 도면을 처음에 저 구멍 뚫을 때 실수를 잘못 봐가지고 이렇게 뚫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뚫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잘못된 걸 나중에 아이씨 알고 봤더니 25네? 이렇게 보면 이미 넓게 뚫어버렸잖아. 저기를 어떻게 뚫어버린 걸 채울 수 없잖아. 그럼 뭐예요? 얘 이 소재는 갖다 버리고 처음 다시 만들어야 돼요. 소재가 낭비되죠. 결론적으로 이제 작업자가 실수한 거긴 하지만 이런 실수를 방지해주는 쪽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치수를 기입을 할 때 이렇게 측면이 보이는 쪽에서 기입을 해주면 이렇게 기입하고 여기서 둘팔은 여기잖아요. 이렇게 기입해주면 이거는 잘못 보면 진짜 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적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심원이 나올 때는. 그래서 동심원이 나올 때는 제가 앞서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절대 이렇게 동심원이 나올 때는 여기서 다 치수를 기입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안 좋은 치수 기입.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파이 기호를 어떻게 붙이느냐? 뭐 이거는 이제 뭐 앞에서 많이 이제 기초에 나왔던 거니까 흔히 아는 게 이제 요 치수 문자를 직접적으로 편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블 클릭.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저기 써 있는 %% C죠. 그래서 우리가 %% C라는 코드를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파이로 변경이 된다. 이렇게 해서 기입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 파이 기호를 이렇게 기입해 줄 수 있고 간혹 가다가 이거 더블 클릭으로 이렇게 치수 문자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뭐냐? 옛날 버전. 그렇죠? 혹시나 내가 사용되는 CAD의 버전이 옛날 거다 그러면 더블 클릭 수정이 안 될 때는 뭐 해주면 돼요? ED죠. ED. ED 치면은 저게 텍스트 에디트죠. ED. 엔터. 자, 그리고 이제 치수를 선택을 하면 치수 문자 수정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옛날 버전 쓰시는 분들은 저 ED라는 단축키를 외우고 계셔야 했었죠. 지금도 이제 그 옛날 버전을 쓰시면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들어가면 된다. 근데 이제 요 파이 기호 넣는 방식이 저거 말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앞에 제가 파이 기호를 넣었는데 이거를 MA 속성 복사죠. 속성 복사로 이제 얘를 딱 선택을 하고 얘를 딱 찍어주면 여기 파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안 들어가죠. 이거는 이제 문자 앞에다 제가 이걸 수정을 한 거니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울게요. 이거 수정한 거 이제 지워주고 저 방식 말고 이제 또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대부분 이제 이걸 쓰더라고요. 뭐 DED 이제 디메디트죠. 디메디트를 해가지고 여기서
새로 만들기 N 여기 들어가서 이제 앞에다가 프로 C를 이렇게 입력을 해요. 뒤에 0 써 있죠. 0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쳐요. 엔터가 아니라 빈 곳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객체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땅 그래서 엔터 치면은 이렇게 되죠. 한꺼번에 적용을 할 때 저렇게 해라. 그래서 어떤 강사님들 보면은 이제 다 이제 지름에 관련된 거 이렇게 쭉 뽑아놓고 자 파인 나중에 한꺼번에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저는 저렇게 한꺼번에 하는 거를 솔직히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생각났을 때 그때그때 해야지 실수가 적지 한꺼번에 하다 보면은 얘는 파일을 붙이면 안 되는 건데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얘는 파일을 붙이지 않아야 될 걸 뺀다고 빼는데 실수로 파일을 붙여야 될 것도 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막 치수 다 기등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파일을 붙인다. 이거는 조금 실수의 여지가 되게 크다. 많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제 나는 실수 안 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저 이제 텍스트 에디트 가지고 이제 텍스트 에디트가 아니죠. 이제 딤 에디트 가지고 저거 해주는 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저거 프리픽스라고 해서 머리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머리글 넣어주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글을 사용할 땐 이렇게 해요. 컨트롤 1번을 딱 눌러주면 이렇게 특성창이 뜨죠. 뜬 특성창에서 여기서 이제 특성창 뜨고 나면 치수를 아무거나 하나 파일을 붙일 치수를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고 나면 이제 요 치수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고 여기서 이제 밑으로 좀 내려오다 보면 1차 단위에 보면 치수 머릿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다가 클릭을 한 다음에 프로 C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릿말이 딱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얘를 X 눌러서 닫아요. 그럼 나머지 치수는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 여기 기입하다 보니까 여기 파이 필요한데 이 파이 또 걔 띄워서 컨트롤 1번 눌러서 그거 띄워가지고 또 그거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MA 해서 이제 얘를 딱 선택하고 얘를 딱 선택해줘. 그다음에 여기 딱 선택하고 얘를 딱 선택해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속성복사로 이제 같이 파일을 이렇게 적용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런 방식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속성복사 방식은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컨트롤 Z로 여기 파이 붙여준 건 없앴어요. 없앴는데 제가 이제 여기 뒤에다가 얘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1번 해서 공차를 붙여볼게요. 공차. 그래서 공차 붙이는 거는 이제 요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공차가 있죠. 여기서 공차 표시 없음 돼 있는데 여기다 대칭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대칭 공차 값으로 0.02 이렇게 적어줄게요. 일단은 공차 값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공차를 넣어놨어요. 특성에다가 실수의 특성에다가. 그런데 여기 공차 이렇게 넣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파이가 붙어야 되는데 MA. 자, 얘 선택하고 얘를 찍어주면 공차가 날아갑니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재지정에서 뭐 딤 업데이트 한다든가 뭐 그런 방식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강사님들도 이제 그렇게 딤 업데이트를 되게 많이 활용하게 하는데 저는 딤 업데이트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전 어떤 재지정이라는 칫솔정 이게 D 치고 들어가서 여기서 재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재지정한 거를 딤 업데이트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런 방식을 되게 싫어해요. 그냥 다른 스타일의 치수가 임시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굳이 재지정할 필요 없이 컨트롤 1번 해가지고 여기서 바꿔주면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 업데이트 버튼까지 업데이트 명령까지 쓰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건 개인 취향의 차이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이런 이제 MA 속성복사를 사용 못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유의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제 사용하는 방식에서 이제 저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저 속성에서 파일을 입력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더블 클릭해서 프로 C 이렇게 입력하는 걸 더 권장을 드려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속성 복사를 해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MA 해서 여기다가 붙이면 기존에 있는 제가 입력한 파이가 안 사라지죠. 안 사라지고 파이가 2개 붙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치수 문자를 편집해서 이제 파이 기호를 붙여줄 거냐, 아니면 특성을 통해서 파이 기호를 붙일 거냐. 특성에 이제 머릿말이 정확하게만
치수 머릿말을 이용해서 파일을 붙여줄 거냐는 본인의 이제 치수 기입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되고 어쨌든 이제 파이 기호는 이런 식으로 붙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의 지름. 구의 지름은 이제 앞에 s가 추가로 붙습니다. 일단은 지름이기 때문에 파이 기호는 동일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게 9다. 9가 영어로 이제 스피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영문의 제일 앞자리를 따서 s를 붙이면 9의 지름이다. 라는 거죠. 뭐 그 외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파이 기호는 이제 원에다 기입할 때 마찬가지로 이제 DDI로 하면 파이는 나오지만 이제 S자는 자동으로 붙여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CAD가 기본적으로 2D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2D에서 저게 이제 원형이 그려져 있는데 저게 9의 원형인지 아니면 원기둥의 원형인지 CAD는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사람이 구분을 시켜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S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S를 붙여줘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건 이 S를 소문자를 쓰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이제 우리가 치수 기입이나 아니면 도면에서는 소문자는 잘 안 써요. 물론 소문자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문자를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치수 기입하면서 여기는 소문자 씁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경우를 빼고는 무조건 거의 대부분 대문자예요. 문장을 쓸 때도 대문자 소문자를 그래서 섞어서 쓰지도 않습니다. 잘 도면할 때 무조건 그냥 대문자로만 쫙 문장을 작성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웬만하면 소문자를 깊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주의하시고 특히 이런 기호 같은 경우는 함부로 기호 자체가 애당초 소문자로 돼 있기 전에는 함부로 소문자를 쓰는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문자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파이 붙일 때 그냥 내가 이렇게 치수 문자 수정해서 할 때는 그냥 앞에다가 S를 한 번 더 치고 프로프로 C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특성 가지고 바꿔준 거잖아요. 특성 같은 경우 머리끌 가지고 바꿔준 거 같은 경우는 컨트롤 1번 특성창 띄우고 얘 선택하고 머리끌로 가서 요 프로프로 C 앞에다가 앞으로 와서 대문자 S를 붙여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얘도 9다. 그러면 MA 속성 모사로 이렇게 붙여줄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이제 위하고 비슷하다. 근데 S는 무조건 어떤 상황이든 내가 수기를 입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사각형입니다. 정육면체의 편. 왜 저렇게 써놨을까? 여기 말도 참 이상한데 그 뒤에 특징도 되게 설명이 애매해요. 4개의 같은 변과 4개의 동일한 각도를 가진 사각형체. 이게 무슨 말이지? 예, 무슨 말이에요? 변이 4개가 있는데 4개의 각이 동일하대. 4개 모서리의 각이. 결국은 정사각형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정사각형이라고 쓰면 되지. 정육면체의 편. 이런 식으로 써놓고 있어. 어쨌든, 이 입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정육면체의 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육면체의 변이라고 하면 6개의 모든 변을 얘기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얘는 4개의 변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사각에 대한 지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형상이 정사각이 아니니까 지울게요. 치수 기입한 건 지우고. 정사각이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R이 C로 해서, 땅에서 골뱅이 50, 50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수 기입을 할 때는 좌우 치수, 폭치수를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상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입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폭과 높이를 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면 이럴 필요 없이 요 앞에다 이제 사각 기호를 하나 붙여주면 된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사각 기호 어떻게 붙여줘야 되나요? 그려줘야죠. 가장 이제 많이 취하고 있는 실무에서도 그렇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취하고 있는 게 그냥 그려서 앞에다 갖다 놔요. 이제 얘는 이제 제가 치수 문자 높이를 ISO 표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2.5입니다. 만약에 2.5라고 하면 사각형의 크기를
일반적으로 이제 문자 높이랑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REC에서 대충 아무데나 찍고 골뱅이 2.5, 2.5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잡고, 얘는 치수랑 같은 선의 굵기를 가져야 되니까 가는 실선으로 갈 겁니다. 만약에 이제 치수 문자 높이를 3.5로 했다. 그리고 노란색을 썼다 그러면 이제 노란색으로 하겠죠. 그리고 문자 이 사각형 크기도 이제 3.5로 하겠죠. 정사각형의 크기를. 이렇게.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이제 문자 높이랑 아주 똑같이 하면은 좀 어색해요. 그래서 이제 웬간하면 문자 높이가 이제 2.5다 그러면 2.5보다 좀 줄여서 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0.15 줄인 옵셋 0.15 안쪽으로 이제 옵셋을 시켜서 약간 작게 씁니다. 이렇게 약간 작게. 뭐 별 차이는 없어 보이죠. 근데 이거는 뭐 결국 본인의 선택의 차이니까 이렇게 해서 붙여준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려가지고 붙여넣었을 때의 단점은 우리가 이제 치수 배치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간격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얘 수정해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그립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늘려주거나 아니면 줄여주거나 이런 걸 하는데 안 따라와요. 이게 단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런 작업을 해주려면 이제 그려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무조건 이제 얘 옮길 때는 스트레치 써줘야 됩니다. 스트레치 S 엔터 해가지고 이렇게 저 사각형까지 다 포함되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찍고 여기서 이만큼 더 빼줘야지 이렇게 늘려준다든가 여기서 이만큼 더 빼줘야지 이렇게 늘려준다든가 이렇게 작업해야 돼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 넣는 걸 많이 쓰고요. 요거 했을 때 또 한 가지 단점은 지금 글자가 정중앙에 와 있잖아요. 사각형이 앞에 붙게 되면 약간 이게 왼쪽으로 쏠려 보여요. 치수가 배열된 게 약간 왼쪽으로 쏠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표현하기에 가장 간단하고 이제 편하니까 이제 대부분 저렇게 하죠. 자, 근데 이제 저 기호는 솔직히 이제 특수문자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특수문자에서 갖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수문자 편집을 들어가요, 땅땅.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영 전환해서 한글 리을을 입력을 하고 리을이었던가 이게 뭔지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면 이런 게 나오죠. 리을이 아니었네요. 히읗이었나 보다. 히읗 한자. 히읗도 아니네요. 그럼 이응이었나? 이응은 저거고요. 정각히. 니은 한자. 니은 아닐 텐데. 니은 맞나? 그래서 니은도 아니죠. 그럼 미음이겠다. 네, 미음이네요. 미음에 보면 이제 이렇게 사각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글을 입력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약간 좀 글자가 좀 이상해진다라고 하는데 이 기호가 나오는 게 폰트의 특성을 탑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ISOCP라는 이제 폰트를 했는데 ISOCP는 캐드에 사용되는 폰트 구분에서 이제 뭐냐면 쉐입 타입이에요. 그래서 캐드 흔히 이제 제가 캐드 전용 폰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쉐입 타입 폰트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특수 문자를 표현 못합니다. 쉐입으로 지정돼 있는 것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는 특수 문자가 표현이 되려면 트루 타입 글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폰트의 특성을 타기 때문에 이제 얘만 이제 자동으로 폰트가 굴림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만 폰트가 굴림으로 위에 굴림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여기만 ISO, 뒤에만 ISOCP예요. 자동으로 굴림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수가 좀 굵게 이제 표현이 되죠. 만약에 이제 내가 저 치수 값을 d텍스트로 쳤다. d텍스트에서는 하나의 문장 아래 폰트를 두 개를 못 씁니다. 그러면 물음표 나옵니다. 폰트의 특성을 탄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작성할 수 있으나 폰트의 특성을 탐. 그리고 이제 앞에 이상한 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 그 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호들 그런 것들은 유니코드라는 걸 갖고 있어요. 유니코드. 그 유니코드 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니코드 값을 외우면 제가 이제 아까 미음 저거 찾느라 이제 미음 치고 한자 이걸 눌렀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저 유니코드를 외운 코드를 입력을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유니코드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텍스트 쪽에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m텍스트 쪽에서 이제 이걸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치수는 작성되면은 m텍스트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수 문자 편집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삽입에 기호가 있어요. 기호를 딱 눌러 보시면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세 가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뒤에 써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유니코드예요. 요 앞에 있는 역슬러시는 유니코드가 아닙니다. 역슬러시 빼고 유니코드예요, 뒤에가. 네. 앞에 있는 역슬러시는 이제 유니코드를 입력할 거다라는 입력 신호고 그 뒤에 이제 유니코드를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거 외에 기타 이제 기호들은 여기 기타를 눌러주시면 별도 이렇게 문자표가 나오죠. 여기서 문자표에서 내가 쓰고 싶은 기호를 하나 선택을 하면 여기 이제 유니코드가 나와요. U 플러스 007B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앞에 역슬러시를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면 외워가지고 사용을 하면 여기서 얘가 입력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요 사각형은 많이 사용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외워두고 있으면 편하다라는 거죠. 이러면 지금 저 치수 같은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DT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DT 텍스트 높이 그냥 2.5로 하고요. 회전각도 없이 여기서 50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DT로 텍스트를 작성했잖아요. 앞에 이제 사각을 붙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더블 클릭해서 아까 이제 미음 했죠. 한영균원에서 미음에서 한자. 자, 이렇게 선택을 한다. 그러면 물음표 나온다. 그렇죠? D텍스트에서는 제가 물음표 나오면 되죠. 왜냐면 D텍스트에서는 저 하나의 글꼴이 두 개의 특성 ISO CP랑 트루타입 글꼴이랑 두 개를 동시에 못 쓰잖아요. D텍스트에서는 안 된다.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요 D텍스트의 폰트 자체를 바꿔줘야 된다. 이런 거 아셔야 되고 입력은 됩니다. 대신 입력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저 미음하고 저걸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역슬러시 플러스 25A1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딱 클릭을 하고 여기 딱 들어가서 역슬러시는 이제 키보드에서는 역슬러시가 안 그려져 있죠. 여러분들 보면 엔터키 근처에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원 표시랑 똑같은 거 걔가 역슬러시입니다. 원 표시랑 똑같은 거 이걸 딱 눌러주고 그다음에 U 플러스 U 플러스 25A1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외우고 있으면 편하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폰트의 특성을 탄다. D텍스트에서 사용할 때는 조심하셔라. 아마 이제 m텍스트 계열의 텍스트 편집에서는 자동으로 이제 폰트가 변경이 됩니다. 굴림이나 이런 트루타입 대부분 굴림으로 바뀌더라고요. 트루타입 그걸 자동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m텍스트 계열의 이제 문자를 사용을 할 때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요건 외우실 분은 외우시고 아니면 아까 한 것처럼 이제 미음치고 한자키 눌러가지고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외워야죠. 저는 아까 못 외워가지고 찾았죠. 전 저 이상하게 저 시읒에서 뭐 나오고 뭐 이응에서 뭐 나오고 그거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건 이제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이 사각기호, 이게 정삭을 표현해 준다. 이렇게 기입하면 이제 여기는 기입 안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이런 식으로 끝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기호는 R이죠. 네, R, 대문자 R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저건 기호라고 말하기도 민망하죠. 일단은 당연히 이제 아까는 지름을 표현한 거니까 반지름을 표현을 할 테고 DRA로 기입 시 DRA로 기입 시 자동으로 R이 붙는다. 라는 거고 이렇게 기입할 일은 없겠지만 DLI로 여기 절반을 이렇게 딱 찍었다.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기입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여기 더블 클릭하고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냥 이건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이건 머리글로 입력하셔도 되고 이제 속성복사를 이용하시려면 그리고 이제 9다 그러면 앞에 S 하나 더 치고 SR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내가 문자 편집을 통해서 입력을 해주고 아니면 머리글을 사용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구의 지름 또는 구의 반지름 뭐 이거 다 했고 그 다음에 지름과 반지름 다 했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름을 표현해주는 방식 중에 파이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 안 나와요. 여기 케이스 뷰에 안 나오는데
뭐냐면 PCD죠. PCD는 이제 얘가 PCD입니다. 요거. 이 원은 실제로 존재하는 원의 형태가 아니죠. 이제 이 원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는 구멍의 중심이 이 원을 기준으로 배열돼 있다.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배열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배열이 된 기준이 나오는 이제 원이 배열원이라고 하는데, 이 배열원을 표시할 때는 파이라고 안 쓰고 PCD라고 합니다. PCD는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지만 P는 피치예요. 피치, 그 다음에 C는 서클, 원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D는 디아미터, 지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열원의 지름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피치는 이제 간격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간격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원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배열원의 중심이라고 배열원의 지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치수기 파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실무 도면 보면은 이렇게 딱 빼놓고, 이때도 무조건 대문자 써요. 그리고 P, CD 쓸 때는 이게 약자니까 중간에 점, 그리고 이제 한 칸 정도 띄워줘요. 이렇게 기입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제 요걸 많이 볼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 잘못된 치수 기입입니다. 앞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D가 뭐예요? 지름. 여기 있는 파이가 뭐예요? 지름. 이걸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하면 피치 원의 지름 이렇게 돼요. 지름을 2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도 규격상에서는 PCD를 표현을 할 때는 지름 기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DDI로 기입을 하면 파이를 못 지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름을 이제 여기서 내가 이렇게 기입을 하게 되면 파이가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P.C.D 이렇게 기입을 하면 돼, 한칸 떼어가지고. 근데 얘는 파이를 못 없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걸 붙여. 왜? 여기선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파이 빼고 기입하면 이상하잖아. 오히려 파이를 더 붙여. 네, 희한하죠. 네. 근데 이제 요거 파이를 못 없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캐드를 잘 모르는 거야. 네, 캐드를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 파이 없어져요. 제 앞에 이제 영상이 한번 나올 텐데 이거 어떻게 없어지냐면, 자, PCD를 이렇게 내가 여기서 쳐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요 앞에 붙여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프리픽스 머릿말이라 그랬어요. 머릿말, 치수 머릿말. 그럼 이제 컨트롤 1을 눌러서 이제 특성창을 띄워야겠죠. 그리고 치수를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1차 단위에서 치수 머릿말 와가지고 여기 딱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P.C.D 하고 한 칸 띄어요. 그러면 머릿말이니까는 파이 앞에 그냥 PCD가 붙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엔터를 딱 치면 파이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름 DDI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붙는 저 파이라는 기호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치수 기입했을 때 자동적으로 앞에 붙는 R 기호는 머릿말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 머릿말 자체를 제가 재지정해 버린 거예요. 기본 머릿말을. 그렇기 때문에 파이가 사라져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무식하게 여기다가 파이를 붙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대부분 이제 강사님들이 야, 요것만 알면 돼. 실무에서도 이렇게 써. 그렇게 무식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 강사들의 한계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따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모르니까 지가 모르는 거는 남들도 몰라도 돼. 그러니까 결국 지가 무식하다는 얘기는 때려 죽어도 안 하고, 결국 지가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렇게는 여러분들은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한테 배우더라도 그렇게는 되지 마세요.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알아두시면 참 좋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지름에 대한 게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제어 반지름. 이게 나중에 한번 얘기가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제어 반지름이라는 게 대체 뭐냐? 제어 반지름이 뭘 얘기하냐면 이겁니다. 이게 제어 반지름. 이렇게 접하는 직선부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접하는 형태로 곡선이 만나지는 부분에 이제 반지름을 제어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 알고 있기로는 여기 DRA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입하는 걸로 알고 있죠. 거의 대부분 그냥 이렇게만 기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접하는 형태로 돼 있는 반지름은 무조건 다 앞에 C를 붙여야 되나요? CR이냐? 그건 아니고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R로 해놓으면 얘가 실제로 가공을 하면은 요 R 부분 가공이 약간 잘못돼가지고 한 0.02 정도 이렇게 딱 들어와요. 들어와서 가공이 되면 여기가 완전하게 접하지 않고 이렇게 가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기입을 하면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반지름 값만 좀 맞게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오케이야. 제가 0.02 지금 너무 크게 잡은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되니까 크게 잡은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공돼도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딱 원래 딱 접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0.0 이렇게 가공돼도 크게 뭐라고 하는 이 반지름만 어느 정도 나오고 문제가 안 되게 이제 가공이 됐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제어 반지름은 저 부분에 이제 이렇게 접하는 형태의 이제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저기는 매끄럽게 연결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붙여주는 게 제어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써여 있는 설명을 보면 직선부와 반지름의 곡선 부분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접하게 약간의 단이라도 없게 그냥 깔끔하게 연결되는 반지름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CR을 붙여주면 이 부분에서 이 접하는 형태를 가공을 할 때는 너 가공 작업자한테 너 이거 돌기 같은 거 발생하면 안 되고 뭐 안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런 거 발생하면 안 되니까 진짜 매끄럽게 연결되게 가공해. 이런 거를 표현해 줄 때 사용되는 게 제어 반지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문자로 돼 있는 거니까 기호 자체는 어렵지 않겠죠. 그냥 앞에다 대문자 C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원호 길이입니다. 원호 길이. 원호는 이제 원호가 필요하니까. 아크. 해서 직교 끈 상태로 이제 3점으로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자, 원호 길이는 이제 이 곡선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뭐 DAL로. 선생님, 이거 원호 길이, 이거 원호 길이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직선거리, 즉 현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 현의 길이고 원호 길이는 이제 이거를 기입해주는 치수기 명령이 따로 있어요. 원호 길이 같은 경우는 이제 DAR입니다. dim 아크라고 하죠. DIM AR C D마크. D마크라고 하는데 이제 단축키로는 DAR 해서 이제 여기 이제 홀을 선택을 하면 똑같이 이렇게 직선 타입으로 나오는데 길이 값이 다르죠. 달라요. 그리고 앞에 뭐가 붙어요? 자동적으로 이거 원호 길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준다. 기호를 붙여준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일반적으로 그릴 일이 없어요. 기호를 그릴 일이 없고 원호 길이는 무조건 명령으로만 이렇게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 기호를 안 붙여주면 잘못하면 이거 현의 길이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붙여주고 사용은 잘 안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요 부분이 휘어 있기 때문에 이 원호랑 비슷하게 이렇게 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일은 없는데 이게 호가 너무 좀 완만하고 거의 직선에 가깝게 보이는 호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거의 직선에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원호 길이다라는 기호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호 길이는 우리가 그릴 일은 딱히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리시는 건 간단해요. 그냥 여기서 만약에 이제 칫솔 문자 높이가 2.5다 그러면 2.5보다 좀 작게 쓰는데 여기서 서클 대략적으로 한 2.5다 그러면 2.2 반지름이 정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 수평선 하나 그려서 반 잘라주시고 이거 끝났어요. 이렇게 붙여줘요. 그려서 붙여준다고 하면 정확하게 반원을 그려서 붙여줍니다. 이제 뭐 그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원호 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자, 그 다음에 두께. 자, 두께는 뭐 이제 유일하게 소문자가 나오죠. 근데 저거 대문자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실무에서는 대문자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KS 교육에서는 정확하게 소문자로 쓰게 돼 있습니다. 티크니스. 두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죠. 이게 이제 50짜리 정사각형인데 이게 판재예요. 판재인데 두께가 1.2t야. 되게 얇잖아요. 요거 2.2t를 표현하기 위해서 굳이 이 측면도를 그리느냐. 이거를 치수 기입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 얇은 판재를 가지고 하는 이제 것들을 이제 판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1.2를 치수로 기입을 한다. 이거 이렇게 잘 안 해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아예 안 그려버리고 측면도를 아예 안 그려버리고 여기다가 그래서 아무데나 놓고 여기서 문자 높이 2.5로 갈게요. 회전각도 없이 여기서 소문자 t 그 다음에 이제 이퀄 그 다음에 1.2 이렇게 써줍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한다. 굳이 이거 안 그리고 야, 뭘 이걸 그리냐 그 두께 표현하려고 뭐 그 얘기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일단 두께를 표현해주는 기호로 이제 t 이퀄 1.2다인데 이걸 대문자로 쓰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많이 존재를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 앞에 이퀄이라고 꼭 돼 있는데 귀찮으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해요. 12t. 왜냐면 실무에서 이제 두께 1.2짜리 철판을 야 두께 1.2짜리 철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야 1.2t 철판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3t 철판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용어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어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확정적인 거라기보단 약간 바리에이션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문자를 적어주는 게 맞고요. 간혹가다 대문자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 왜냐면 이제 소문자 쓰다 대문자 쓰다 도면은 웬만하면 대문자 쓰다 그러잖아요. 하정전환을 해야 되는데 귀찮으신 분들은 하정전환 안 하고 그냥 대문자를 쓰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왔네요. 마지막 세 개인데 이 세 개는 이제 서로 연관성이 되게 깊어요. 세 개는 카운터 보어, 카운터 싱크 이제 깊이. 이제 카운터 보어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그 케이스 규격 요소 쪽에서 카운터 보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볼트 머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볼트 머리. 볼트 머리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 머리 들어가는 자리를 이제 이렇게 별도로 이제 하나 뚫어주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이제 카운터 보어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카운터 보어는 둥근 머리 소켓 볼트, 육각 렌치가 들어가는 렌치 볼트라고 하는데 렌치 볼트에 이제 머리를 숨기기 위한 카운터 보어를 그냥 통칭 카운터 보어라고 많이 부른다. 실질적으로 이제 카운터 보어라는 말 자체는 이제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 구멍이 아니라 이제
여기 한 단 더 파져 있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설명도 그렇게 써 있어요. 평평한 바닥이 있는 즉 일정 깊이를 파고 들어가는 원통형 구멍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름과 깊이를 같이 표시한다. 그래서 지름은 이제 요거 지름이 얼마고 요 깊이가 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데 이제 이 카운터 보호 기호는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산응용 기기도 기능사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저 기호를 접할 일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이제 답지 들어보면 여기에 대한 치수 기입을 다 이렇게 해요. 파이는 표시 안 할게요. 지금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표시해. 그리고 이제 여기 지름 따로 표시해주고. 다 이렇게 표시해요. 왜? 왜 굳이 이렇게 표시하지? 이게 이제 규격 요소다 보니까 이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표현 잘 안 해요. 이렇게 표현 잘 안 하고 실무에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여기 이제 원 두 개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여기다 지시선을 붙여줍니다. 왜 여기다 표현을 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보는 것보다 여기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이제 여기 앞에서 나왔던 이제 치수 기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섞여서 나오게 되는데 일단 치수는 한 군데 몰아서 표시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걸 표시하려면 여기 요 구멍에 지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몰아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 이제 한 가지 또가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같은 용도로 사용되거나 같이 묶여서 사용되는 애들은 그 묶인 곳에서 이제 하나로 치수를 다 묶어서 표현해 주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앞쪽에 위쪽에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치수기 원칙 쪽에 나오는데 일단은 도면 치수를 이제 하나로 치수는 되도록 주투상도 그러니까 이게 메인으로 정한 투상도에 집중해서 지시한다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에다 다 몰아주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기 지름하고 깊이하고 이게 다 표현되니까 여기에 몰아주는 게 맞기는 해요. 이 원칙에는 그게 맞아요. 주투상도에 집중해서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여기 I가 있죠. 관련된 치수는 되도록 한 곳에 모아서 기입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이제 뭐냐 이 구멍이 몇 개가 뚫려요? 4개가 뚫려요. 4개가 뚫려요. 그렇죠? 그리고 PCD가 원이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 한 곳에 몰아서 기입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PCD 여기서 기입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원의 지름 여기서 기입이 가능하고 이거에 대한 내용 다 기입하고 선생님 여기는 깊이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얘가 빠지죠. 그렇죠. 깊이가 안 보여.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기입하면 단점이 뭐냐면 이게 4개로 배열된 형태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예측은 할 수 있는 형태가 잘 안 보이고 이게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이제 카운터 보여야 되는 치수를 이거 한번 보고 이거 한번 보고 이거 한번 보고 따로따로 봐야 돼. 그게 안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좋은 건 요 피치본 표시해주는 요 치수하고 이 치수하고 싸워. 그래서 얘를 바깥으로 빼줘야 돼. 이게 안 좋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배열돼 있는 건 배열원이 보이는 쪽에 기입합니다. 이 원으로 이렇게 배열돼 있고 여기 PCD는 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치수를 기입을 하는데 이거를 기입할 때 어떻게 기입하냐면 지시선을 사용해서 기입을 해요. 설정 한번 확인할게요. 제가 설정을 바꿔놨나? 매너랭의 밑줄로 바꿔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땅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선 엔터. 그냥 수평하게 갈 거니까. 또 한 번 저기서 제가 얘기하자면 지도 쓸 때 수평하게 뺄 거다고 해서 수평하게 가가지고 한 번 더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문자 폭은 없으니까 그냥 엔터. 그 다음에 여러 줄 문자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4 일반적으로 KS 규격대로 하면 곱하기를 써야 됩니다. 곱하기 소문자 X로 쓰죠.
4 곱하기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구멍이 프로 C 파이 4.5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관통이 된다 그러면 이제 한글로 하면은 관통 이렇게 적어요. 한글로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케이스 규격에 맞춰서 이제 따져보면 이렇게 관통이라고 적어줘요. 그 다음에 다음 줄 두 번째 줄로 넘어가서 여기서 프로 C 위쪽이 8파이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C 8파이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카운터 보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한글로 할 때는 이제 카운터 보어라고 다 씁니다. 그리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깊이 깊이가 아까 4.5였나요? 4.5 4.4였나? 4.4 이렇게 해서 엔터 이렇게 써줘요. 깊이 확인할게요. 기억이 안 나. 4.5였네요. 여기는 4.5 맞고 그 다음에 여기는 8 맞나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저는 이제 60도 맞춰줄 거니까 이제 이렇게 옮겨주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지시선 볼 때 전산응용 기지도 기능사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상태로 안 쓸 겁니다. 이게 더 올라와가지고 요 중간에도 선이 하나 두 줄 하면 요 수평한 선도 두 줄로 그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작업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브 해서 얘를 내려요. 글자를. 요 가운데, 요 선 가운데 정도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한 지금 3.9거든요. 내려요. 그럼 이 선이 따라 내려오거든요. 그럼 이 선을 딱 클릭한 다음에 여기를 잡고 3.9로 올려요. 그럼 얘는 이제 60도가 딱 맞은 상태고 여기서 라인 쭉 길게 뺀 다음에 무브 3.9를 다시 내려요. 그리고 트림 지시선으로 잘라요. 얘는 가는 실선으로 바꿔요. 실제로 이제 대부분 이 형태를 많이 봤을 거예요. 두 줄로 이렇게 써주는 거. 글자가 두 줄일 때는. 근데 이거를 왜 꼭 이렇게 해주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꼭 저렇게 해줄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건 지시선을 통해서 지시선 위에 있는 이제 지시사항을 따르면 되는 건데 왜 꼭 고정관념적으로 저렇게 쓰는지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형태가 있는 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굳이 그냥 불필요하게.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시험 보실 때는 그냥 저 형태에 맞춰서 작성을 하세요. 아마 대부분의 이제 답지들이 저 두 줄 나올 땐 저렇게 두 줄을 칠 거예요. 왜 두 줄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붙여줄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건지 이건 좀 아니다 싶은데 좀 과하지 않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편하게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약간 뭔가 옛날에 손재도 할 때 그 고리타분한 방식들 그런 것들을 아직도 이제 캐드로 작업 환경이 캐드로 바뀌었는데 잔재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지금 중요한 건 저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손재도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기호를 썼느냐 이거를. 자, 카운터 보어를 손재도 할 때 글자를 새기려면 한글은 더더욱이나 힘들어. 키역자 문자판 갖고 와가지고 키역을 새긴 다음에 아자 문자판을 갖고 와서 아를 새기고 그 다음에 이응자 문자판 이거 다 그냥 손으로 대충 휘갈겨 쓰지 않아요. 그 레터링 판이라고 해서 그 레터링 판에 샤프심 들어가게 돼 있는 레터링 판 있죠. 그거 갖다 대고 일일이 한자 한자 새겨요. 제대로 된 도면 그릴 때 손재도 할 때는. 그럼 이거 카운터 보고 쓰려 그러면 사람 돌아버립니다. 미치고 환장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면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한글로 안 쓰려고 해요. 옛날부터. 도면 그리는 사람들은 한글.
한글로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영문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관통은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카운터 보어는 약자로 씁니다. 카운터 점 CB. 그 다음에 깊이는 이것도 약자로 씁니다. 깊이가 영어로 depth잖아요. 깊이.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제 레터링 수가 줄잖아. 영문으로 이렇게 쓰면. 그렇죠? 근데 레터링 수가 준다고 해도 이 뒤에 이제 스루라고 돼 있는데 이거 스루로 안 쓰고 이거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릴. 이거 여러 가지 알려드리면 D, R, I, L. 드릴이라고 다 쓰는 경우, 드릴로 뚫어라 4.5 파일을 다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또 줄여가지고 이거 드릴 다 쓰려면 이제 레터링 많이 들어가니까 DR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아요 이런 표현 형식은. 네, 어쨌든 여기까지 줄이면 많이 줄였잖아. 그래도 이제 레터링 판이 하나, 둘, 셋, 넷, 다 6번은 와야 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요거를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제도 할 때는 저게 더 편했어. 근데 지금은 캐드죠. 그러면은 캐드에선 CB를 치는 게 빠를까? 이걸 그리는 게 나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되죠. 그리는 거는 이제 문자 높이 2.5니까 라인 여기서 이제 문자 높이보다 작게 쓰거든요. 이제 2.2 하고 이제 요거로 요쪽으로 하는 건 이제 방금 높이의 한 2배 정도 잡아요. 그래서 4.4 그다음에 2.2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려서 하는 실수 바꿔주고 요 CB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CB 빠지니까 이렇게 쳤다. 그러면 중간에 늘 공간이 없잖아. 그러면 저거 들어갈 공간을 계산해서 이거를 또 칸을 벌려줘야 돼. 빈 공간을. 그리고 나서 이제 집어넣어줘.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호 쓸 때 요 DP, 깊이도 여기 있어요. 기호가. 깊이. 이 기호가 들어오면 기호 2번 연속으로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되게 요 파이 앞에다 쓰죠. 기호를. 카운터 보호 지름이 파이 8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DP 대신에 요 기호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리기 더 힘들죠. 네, 저거 안 그릴게요. 그릴까? 라인 여기서 하나 카피 와서 이거 그릴 때 이제 약식으로 하면 이렇게 그리거든요. 뭐 어차피 알려드려야 되니까 약식으로 그리는 거 이렇게 하고 여기서 X 라인으로 수평선을 그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RAY 레이로 요 끝점을 잡고 그 다음에 각도 기호를 대략 60도 이렇게 맞춰요. 그리고 여기 중간점에서 수평선을 그어서 컷해요. 그리고 요 끝점에서 수직선을 그려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요. 그 다음에 밀어. 이렇게 밀어를 해주고 여기서 또 잘라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MA 들어갈 공간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줘야 돼. 야, 씨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작업이 우리가 이제 손제도 할 때는 되게 많이 쓴 기호인데 카운터 보어 깊이 카운터 싱크는 되게 많이 쓴 기호인데 이게 이제 캐드로 넘어오면서 캐드로 작업할 땐 차라리 영문 약자를 쓰는 게 나아.
이걸 그리느니 길더라도 그냥 한글로 카운터 보호 쓰는 게 나아. 그게 더 편해. 거기다가 관리도 얘는 이게 한글이든 영문이든 이제 글자로 쓰면 내가 응? 이렇게 얘만 옮기면 다 내용이 따라오는데 얘네들은 안 따라오잖아. 그러니까 캐드로 넘어오면서 이제 요 밑에 있는 이 세 개의 기호는 유명무실해졌죠. 안 쓴다. 카운터 싱크는 이제 접시머리 볼트죠. 그래서 이제 카운터 보호는 이렇게 돼 있다면 이제 접시머리 볼트는 이제 규격은 안 찾고 대충 한다 그러면 여기 그려져 있는 게 없으니까. 만약에 요 판재가 되게 얇을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어차피 이제 접시머리 볼트가 나와야지 쓰는 거니까. 원래 이제 그 규격 찾아서 그려야 되는데 뭐 이제 그거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제가 강의 시간 되게 많이 잡아먹고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애매하니까 높이만 대충 둘게요. 너무 작다. 한 칸 더 올릴게요. 그냥 일단 대충 이렇게. 원래는 저 깊이에 대한 규격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파져 있는 걸 얘기를 하죠. 아이고, 또 잘못 눌렀다. 빠져 있는 거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게 측면에서 그리게 되면 뭐 얘가 뚫려 있는 부재는 안 그리겠습니다. 이제 얘가 이제 어떤 부재에 이렇게 뚫려 있겠죠. 이렇게 뚫려 있겠죠. 그러면 이제 치수를 여기다 기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기입을 하겠죠. 저 이거 가이드라인 이거 그리는 거 답답해 보이시는 분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저걸 칼같이 맞춰야지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걸 가이드라인을 안 그리면은 지시선을 그리기가 싫어요. 얘도 앞에처럼 생각을 해서 개수가 4개다 그러면 4 곱하기 프로 C 파이 그다음에 4.5 그다음에 이제 이걸 영문으로 약식을 쓴다 그러면 이제 뭐 DRILL 전 드릴 같은 경우는 다 쓰는 편이었어요. 드릴 이거 소문자로 썼네. 그리고 엔터.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가 카운터 싱크인데 프로 C 여기는 지금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로 C만 하고 엔터 하고 끝낼게요. 측정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저기에는 어느 지름을 기입하냐면 이 기름을 기입해요. 8.5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영문으로 쓸 때는 약자로 카운터 싱크 CS 이렇게 적어요. CS C.S 그 다음에 이제 DP 뎁스죠. DP가 나오고 이제 그 깊이는 어디 깊이냐? 이 깊이에요. 이렇게 쓰고 이제 옮겨줄게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캐드에 작성하면 이렇게 작성이 되잖아요.
이걸 그냥 그대로 쓰지 왜 굳이 이렇게 두 줄을 만드느냐. 불필요하게. 이게 뭐 "아 그건 네 생각이지 않냐?"라고 하면은 뭐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나? 도면상에 커다란. 근데 실무에서도 꼭 요걸 맞춰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처럼 이렇게 60도 요거 각도 60도 맞추는 건 이건 죽었다 깨나도 안 맞추면서 꼭 이건 두 줄 써야 돼. 야 왜? 이 두 줄 쓰시는 분들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밑줄이 안 가면은 이쪽에 작성된 내용 아랫줄에 작성된 내용들이 이제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하게 안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각인시키려면 매 줄마다 줄이 하나씩 있어야지 딱딱 각인이 된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운터 싱크 같은 경우는 요 뎁스 깊이를 표현해 주는 경향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 깊이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요 각도 표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지름하고 각도. 그래서 저 이제 카운터 싱크 같은 경우는 CS 한 다음에 바로 저 각도 90도거든요. 90 프로 D 이렇게 적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깊이 표시 안 하고. 이 90도 각도를 쓰기 시작한 것도 이 깊이가 뎁스가 부담이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에 기호잖아요. 기호. 기호를 그려주는 게 부담되니까 나 그럼 나 깊이 안 쓸래. 그러니까 원래는 깊이를 써주게 돼 있었는데 90도를 써주는 이유가 야난 그거 깊이 기호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각도로 퉁칠래. 왜냐면 어차피 이제 요 바깥 지름이 결정이 나면 그 각도로 이제 요 바깥 지름이 그 지름이 될 때까지 파면은 깊이는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이제 요거 할 때 요 CS 대신에 쓰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요 카운터 싱크 요 기호겠죠. 이 기호 그리는 것도 똑같아요. 이거 이제 요렇게 사각 그리는 거에서 여기 중간점 여기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잡아주면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면 된다. 그래서 CS 대신에 이제 요걸 붙일 수 있다. 카운터 싱크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써 있기로는 직접 작도라고 되어 있죠. 직접 그려라. 그다음에 이제 CAD 작업 시 작도가 번거롭기 때문에 영문약자 CB로 대체를 한다. 영문약자 CS로 대체를 한다. 그다음에 얘도 직접 작도가 DP로 대체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기호들이 사용된다. 이제 요 내용까지 나오고 이제 요 뒤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내용으로 반지름 치수, 지름 치수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기입해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나오면서 이제 기호를 쓰는 게 저 기호를 활용한 이제 치수 기입들의 방법들이 쭉 나오게 되죠.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영상 상당히 이제 많이 찍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도면에 사용되는 기호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최소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몰라서 이 카운터 보어나 카운터 싱크나 깊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원호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주 안 쓰고 특히 제어 반지름 CR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는 경우가 되게 드물 거예요. 실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되게 드무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도면을 공부한 사람인데 누군가 이제 저런 게 기입되어 있는 도면을 딱 내밀었을 때 이게 뭐야? 이러진 말아야겠죠. 그래서 이 기호를 내가 잘 쓸 줄 아느냐 모르냐보다는 우리는 이제 중요하게 이제 지름하고 뭐 이런 것들만 거의 대부분 알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카운터 보어라든가 카운터 싱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약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만 알면 되고 이제 요 기호는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고 나중에 누가 그런 도면을 갖다 줬을 때 야 그거 뭐고 그거 뭐고 그거 뭐야라고 딱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도면을 그래도 공부한 사람인데 그 정도까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